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적이 내려앉은 새벽, 간헐적으로 들리는 심전도음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하얀 가운을 걸친 여자가 그 빛을 가르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끝이 멈춘 곳, 문패에는 간이식 전문 클리닉 마이너스 장태준 과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분, 더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낮아요. 이 시기 아니면 버티기 힘듭니다. 고성희는 손끝으로 서류를 쥔 채 침묵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서류 위에는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숫자 위를 천천히 훑다 멈췄다. O형 RH+.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가족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따님뿐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따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놀람보다 묘한 긴장과 계산의 그림자가 번졌다. 서류를 덮으며 고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지금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거겠죠?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관계 증명이 있으면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 그 아이에게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사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그녀가 자리를 일어서며 남긴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 아이는 내 희망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을 구원할 희망이지 딸로서의 희망은 아니에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복도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환자복을 입은 한 노인이 그녀를 흘끗 바라봤다. 그는 병원 청소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들은 사람의 불안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는 그 노인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간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의 목격자. 며칠 뒤 고성희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지은호 현 주소, 건강검진 이력이라는 파일명이 선명했다. 그녀의 손끝이 파일을 여는 순간 화면에 적합 가능성 86%라는 문장이 붉게 표시된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그래, 역시 내 피는 거부하지 않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드러난 건 모성의 온기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자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화면이 꺼지고 그녀의 눈에는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시작되었다. 그녀가 딸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고성희는 그날 이후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계획했다. 은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동선을 확인했고 그녀가 점심마다 들르는 카페까지 직접 발을 옮겼다. 처음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은호가 커피를 주문하던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이 살짝 떨어졌다. 아,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 근처에서 자주 뵙네요. 혹시 인테리어 쪽 일하시죠? 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 카페에서도 뵌 것 같아서요. 느낌이 참 좋네요. 젊은데도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빛에는 계산된 거리감이 있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은호의 SNS를 다시 열었다. 사진첩에는 가족사진 한 장 없이 프로젝트 도면과 인테리어 현장 사진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나를 닮았네. 외로움을 일로 덮는 것도. 며칠 뒤 두 사람은 또 한 번 우연히 마주쳤다. 이번엔 지역의 사무실 인근 식당이었다. 지역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온 은호가 잠시 숨을 고를 때 고성희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낯선 따뜻함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은호 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말했다. 제가 직접 끓였어요. 너무 짜면 말씀하세요. 누군가 밥을 챙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요즘 새삼 느껴요. 은호는 순간 울컥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 같은 다정함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일만 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어요. 이상하게 선배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고성희의 미소가 한층 깊어졌다.
그럼 앞으로 제가 밥 친구 해드릴게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잖아요. 그날 밤, 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고성이가 의료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에게서 받은 자료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겼다. 간 수치 안정, 체중 유지 양호, 수면 패턴 규칙적.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상태면 충분히 가능해. 그러나 문득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엄마로서 하는 일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최면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엔 불안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계획은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물러설 길은 없었다. 며칠 후 은호의 생일날, 작은 꽃다발을 든 고성이가 은호의 작업실 앞에 섰다. 생일 축하해요, 은호씨. 이 꽃말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그녀는 꽃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언젠가 진심을 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카메라는 그 순간 은호의 얼굴을 천천히 비춘다. 그녀는 그 미소 속에 깃든 묘한 슬픔을 알아채지 못한 채 감사해요라고 웃었다. 그러나 화면이 어두워지며 들리는 고성이의 내레이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는다. 그 아이가 내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랑이 아닌 이유로. 늦은 오후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고성이는 밀착된 베이지 코트를 여며 쥐며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접수 데스크에는 익숙한 얼굴의 간호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고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건넸다. 간호사는 눈을 깜빡이며 조회했다. 성함이 정순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간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잠시 멈췄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드릴 예정이라는데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수치만 확인할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그 순간 모니터에 뜬 결과표 한 줄이 고성이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조직 적합도 98.4% 기증 가능 판정 마이너스 적합.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살짝 떨리며 숨이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역시 내 피였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눈동자엔 안도보다 이상한 희열이 스쳤다. 간호사가 당황스러운 듯 말했다. 결과지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받아볼게요. 그녀는 빠르게 프린트를 요청하며 종이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복도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청소 카트를 끌던 병원 보조 직원. 그 노인은 며칠 전 그녀가 상담받던 그 병실 앞에 있던 인물이었다. 고성이는 짧은 눈빛 교환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노인의 표정에는 묘한 불안이 남았다. 차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종이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병원 로고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기증 가능 마이너스 직계 가족. 그 단어를 바라보던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문질렀다. 마치 운명이라도 확인하듯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무너질 듯한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살아야 해. 이번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은호의 번호를 눌렀다. 은호 씨,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요? 새로운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있어서 상의 좀 하려고요.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은호는 선뜻 약속을 수락했다. 좋아요, 선배님. 제가 퇴근 후에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래, 좋아.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도 들지 않게. 그러나 그녀의 가방 안에서는 프린트된 검사지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종이 위 적합이라는 단어가 붉은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차 안의 조명이 그 글자를 비추자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 한 잔 그리고 의료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펼치며 중얼거렸다.
나쁜 엄마라고 해도 좋아.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죽기 싫은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야.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투명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화면은 어둡게 전환된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시스템 경고. 그 사실을 들은 장태준 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고성희 씨? 그의 머릿속에 지난 상담 중 들은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내 희망이에요. 그 말은 그때도 지금도 어딘가 서늘했다. 화면은 다시 고성희의 얼굴로 돌아온다. 그녀는 새로 산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보여야 해. 이제 그 아이가 나를 믿게 해야 하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우아했지만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늦은 저녁 회의가 길어지던 날이었다. 지역은 은우와의 공동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병원 인테리어 계약서를 전달하러 갔다. 병원은 이미 문 닫을 시간이었고 복도는 적막했다. 그는 접수 데스크에 서류를 내려놓고 나오려던 찰나 낯익은 이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순이 고성희.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름이 같네.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그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식은 가능한 걸로 판정났습니다. 환자분, 그쪽 따님에게는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죠? 지역의 몸이 굳었다. 목소리는 분명 고성이었다. 그녀의 낮은 숨소리와 의사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 아이가 절대 거절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번 기회 아니면 저는 끝이에요. 지역의 시선이 유리문 사이로 스쳤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앉은 고성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의사는 난감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상처가 클 겁니다. 상처쯤이야 나중에 아물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겁니다. 순간 지역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 한 장이 복도 바닥을 스치며 구겨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은우의 친모가 고성이라고 했는데 간이식? 머릿속이 뒤섞였다. 그는 유리문 뒤에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켜봤다. 고성이가 자리를 뜨자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래를 한다니. 지역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우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함정이야. 그녀는 은우에게 진심이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숨을 고르며 책상 위에 앉았다. 은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그는 손을 멈췄다. 지금 말하면 은우가 무너질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대신 막아야지. 며칠 뒤 은우와 고성이는 한옥 리모델링 현장을 함께 찾았다. 지역은 일부러 일정을 맞춰 현장에 합류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역의 시선은 냉정했다. 그녀가 은우에게 다정하게 팔을 잡는 순간 지역은 그 손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눈빛엔 묘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은우 씨, 혹시 건강검진 다시 받으셨어요? 지역의 질문에 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왜요? 그냥 요즘 병원 이름이 자꾸 들려서요.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지역 씨, 그런 말은 오해사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지역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그날 저녁 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역은 고성이의 가방 위로 무심히 시선을 흘렸다. 그 순간 가방 속에서 살짝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간이식 적합 결과서 마이너스 기증자 지은호. 지역의 손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그는 종이를 꺼내보려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역 씨? 은호의 목소리였다. 지역은 급히 몸을 돌렸다. 아, 이거 가방 떨어질까봐 잡았어요.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가 봤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엇갈렸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밤이 되자 지역은 홀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 그는 병원 환자 정보 접근 기록을 찾아 입력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숨이 막혔다. 정순이 마이너스 환자 본인 외 열람자 없음.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완벽하게 덮었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은호가 다시 상처받게 놔두지 않겠어. 화면은 어둠 속에서 그의 결연한 눈빛을 클로즈업한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멀리서 들리는 고성이의 낮은 독백이 겹쳐진다. 누구든 내 길을 막는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밤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지역은 그날따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문서, 간이식 적합한정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짚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걸 은호가 알면 세상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이걸 숨기면 그 아이는 결국 이용당하게 될 거야. 창문을 열자 멀리서 은호의 작업실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아직도 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만 더 기다려야 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은호는 약속대로 고성이를 만나러 카페로 향했다. 커피잔 위로 김이 오르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고성이는 평소보다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은호씨, 요즘 많이 피곤하죠?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여요. 괜찮아요. 일만 하다 보니 잠이 좀 부족했을 뿐이에요. 은호는 무심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여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역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역씨? 여기 웬일이에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성이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거 당신 거죠?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왜? 은호의 이름이 여기에 있죠? 카페 안에 음악이 멎은 듯 공간이 고요해졌다. 고성이는 손끝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과 은호의 이름, 그리고 붉게 표시된 조직 적합 판정.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당신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그 아이가 거절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건 뭐죠? 지역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역씨, 무슨 말이에요? 은호씨, 당신 친엄마? 고성희 씨가 당신에게 간이식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당신에게 접근한 겁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성희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은호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저 뭐예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엄마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든 다정함이 다 연기였어요?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살고 싶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절박함은 오히려 비수를 깊게 찔렀다. 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난 뭐예요? 그냥 당신의 예비 간이식 대상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질문 앞에서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역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봤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파국은 차갑게 가슴을 찔렀다. 고성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자격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널 사랑했어. 그러나 그 말은 공허했다. 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사랑엔 늘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밤 은호는 홀로 거리로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역은 우산도 없이 그녀 뒤를 따라갔다. 은호씨, 잠깐만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역씨, 이제 그만해요. 이 일에 끼지 말아요. 나 혼자 감당할게요. 혼자 감당하면 무너질 거예요. 난 그거 못 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은호씨, 기억나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게 내 방식의 사랑이라고. 그녀는 멈춰섰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카메라는 멀리서 두 사람을 비춘다.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진다. 하지만 그 뒤편 어두운 차 안에서 한 여자의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넌 나를 버렸어, 은호. 하지만 기억해. 피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차 안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 오후 오우병원에서 환자 기록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정보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그 순간 장면은 다시 병원 복도로 전환된다. 꺼져 있던 컴퓨터 화면이 스스로 켜지며 데이터 복원 완료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